안녕하십니까, 최혁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0강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연습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203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212번부터 18번까지 문제가 되겠는데요. 한 문제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2번 문제에서부터 보도록 하죠. 자, x에 대한 부등식 ax는 a-bx보다 작다의 애가 x는 2분의 1보다 크다고 할 때 ax가 b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여라. a, b 찾아내면 그만이죠. 자, 일단 요식을 정리를 하는 식이 요식이 됐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x의 개수가 음수란 얘기인데 x가 지금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빨리 모아야 돼요.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그 다음에 bx가 되겠고요. 자, 우변에는 이렇게 a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a 플러스 b의 부호가 음수란 얘기야. 그치? 음수였기 때문에 바로 x가 커진 거거든. 어떻게 커졌냐면 a 플러스 b분의 a로 커진 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요 값이 결국은 누구란 뜻이냐? 자, 요 숫자에는 변함이 없을 테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뜻이겠지?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주면 되겠다. 요렇게 곱한 거 a 플러스 b는 누구랑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 2a랑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결국은 a 넘어가 버리면 a 이퀄 뭐가 된다? b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a와 b를 합쳐서 음수가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a도 음수요, a도 음수요. 그 다음에 b도 음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때 뭘 구하라고 그랬느냐면 바로 ax가 b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뭐라고 그랬느냐? a와 b는 같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b를 a로 바꿔버릴 수가 있지. 그러면 ax는 얼마보다? a보다 크다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a를 지워야겠는데 a를 지우기 위해서는 a의 부호가 필요해졌죠. 그래서 a의 부호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a를 없애면서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x는 바로 몇보다 작다? 1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3번 문제 보도록 하지요. 213번. 자, 두실수 AB에 대해서 X에 대한 부등식이 어쩌고 잘났대. 자, 해가 없답니다. 해가 없다. 자, 1차 부등식인 거 보니까 해가 없으려면요. 0 곱하기 X는 뭐 크단데요. 크단데 뭐 0이 아닌 수 뭐 이렇게 돼야 되겠네. 0보다 어때야 될까? 작아야 되겠네. 그지? 0보다 작은 수. 여기는 0보다 작은 수, 0보다 작은 수. 뭐 자,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0 곱하기 X꼴을 만들고 작다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바로 0보다 큰 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큰 수? 아니, 그러면 안 되지. 0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네. 왜 해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큰 수가 들어가야 되겠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 저 식을 정리를 하면요. 자, 일단 미지수가 앞에 오는 게 좋으니까 얘를 넘기는 게 낫겠다. 그죠? a-2의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쪽이니까 작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반대로 넘어가니까 a-b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일단 해가 없으려면 무조건 요게 0 돼줘야 되지. 0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없기 위한 a의 값 먼저 나왔습니다. a의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2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요렇게. 자, 그러면 요놈의 형태가 a가 2가 됐기 때문에 어떤 꼴이 됐느냐? 0 곱하기 x는 a가 2라고 그랬죠? 2-b가 되겠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좌변은 0이죠? 좌변은 0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 2-b가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가 없으려면요. 바로 요놈의 값 있죠? 요놈의 값이 어떻게 돼야 해가 없을까요? 바로 0보다 작거나 같다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건 뭐야? 음수가 되면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0이 돼도 0이 0보다 크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을 범위니까 B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이거 쑥 넘어가 버리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B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요. B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바로 2가 또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라는 놈 있죠? 자, 이 놈은 최소값, A는 최소값이 아니죠.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2라는 값과 B의 최소값 2를 더해서 바로 A 플러스 B는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14번 문제 봅시다. 자, 214번. 자, 투스텝
투스텝 문제인데요.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4개의 보기가 나와 있는데 A가 B보다 크다고 한다면 A제곱이 B제곱보다 커지니 항상 아니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음수의 제곱, 둘 다 음수일 때 음수의 제곱을 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고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거 맞죠. 근데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긴 4고 여긴 9가 되면서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옳다고 볼 수가 없고, 자, 니은은 어떻게 돼요?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대소관계가 성립했다는 얘기는 요 안에 들어있는 A와 B의 부호가 이미 양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양수 아니면 0입니다. 안에 게 크면 당연히 나와서도 크다라는 얘기죠. 자, 이건 언제나 성립하는 식입니다. 자, 무리식에서 언제나 성립하는 식. 자, 디귿은 보면요. B분의 A가 D분의 C보다 크고 D분의 C가 다시 0보다 큰 양수일 때라고 했습니다. 자, A, D하고 B, C의 곱을 물어보고 있죠. 자, 이때는 뭘 판단해야 돼요? A, D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얘네 둘이 곱해서 나오고요. B, C가 얘네 둘이 곱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요 식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요 식을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럼 요 식을 정리하면은 일단은 요 놈 자체를 통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을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해보면요. 바로 통분하게 되면 BD분해가 되죠. BD분해. 그 다음에 분자가 우리가 원하는 AD와 바로 BC의 곱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넘어와서 빼서 나오는 거니까 요 놈이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쵸? 자, 그런데 요 놈은 바로 BD의 부호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BD가 만약에 양수가 된다면 0은 될 수 없으니까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BD가 양수가 된다면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면서 이게 사라져 버리죠. 그럴 때는 AD가 BC보다 오히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요, 선생님? AD-BC가 0보다 크면 이거 넘어가 버리면 AD가 BC보다 큰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D가 0보다 작다고 그러면 음수잖아. 그러니까 음수를 양변에 곱하게 돼 있단 말이지. 그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AD보다도 오히려 BC가 크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AD가 BC보다 크다라는 요 놈은 옳은 답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마지막으로 리을 보도록 합시다. 자, 리을을 보게 되면요. A가 B보다 크고 B는 0보다 큰 양수, 즉 양수이면서 A의 절대값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음수이면서 C가 더 큰 수고 절대값은 오히려 D가 더 큰 수죠. 그랬을 때 AD를 곱한 값 그랬어요. AD를 곱하면 이렇게 곱한 거거든요. 그러면 양수와 음수를 곱했으니까 얘 음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BC를 곱하게 되면 얘네 둘이 곱했거든요. 얘네 둘이 곱했는데 역시 양수와 음수를 곱했으니까 음수예요. 그러니까 음수와 음수의 부호를 결정을 하란 얘기인데 이놈이 B보다는 절대값이 크고 요놈이 C보다는 절대값이 큰 거니까 A와 D는 절대값이 큰 놈들의 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AD와 그 다음에 BC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냐면요. 누가 더 크냐면은 요 놈이 훨씬 더 큽니다. AD가. 그쵸?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AD가 음수니까 빠져나가서 AD가 되는 건데요. 요게 반대로 바뀌게 돼 있죠. 부등호의 방향이. 그러니까 얘는 AD도 음수고 BC도 음수예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바뀌어서 부등호의 방향이 항상 어떻게 되냐면 AD보다는 BC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언제나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을 갖는 거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죠? 자, 요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2x-2가 k 플러스 2보다 작다가 성립하는 실수 x가 존재할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절대값 2x-2가 있죠? 자, 요 놈은 자체적으로 절대값이라는 것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것 자체적으로 0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k 플러스 2보다 작다가 성립하는 실수 x의 x가 존재할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결국은 k 플러스 2가 몇보다 커야 될까요? 0보다 커야 되겠죠. 0보다 커야 0보다 크거나 같은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놈의 형태는요. 일단은 요 절대값이라는 건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k 플러스 2가 음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k 플러스 2가 만약에 0이라고 그러면
0보다 작다가 돼버리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k 플러스 2는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립하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그대로 풀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만족하는 k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죠. 그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 B의 곱을 구하여라. 그죠? 절대값 부등식인데요. 자, 우리 요거 기억나나요? 자, 절대값 X가 어떤 상수보다 K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자, 요건 사이 범위가 된다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래서 X의 범위는 얼마? 마이너스 K 이상이고 K 이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값 X-A라는 절대값 안에 있는 X-A의 범위는요, 바로 마이너스 B 이상이고, 얼마 이하다? B 이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 내가 구하는 건 X의 범위거든. 그러면은 A를 더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A-B가 되겠고, 여기는 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여기서,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과 5 사이의 범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요 놈이 3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누구란 뜻이냐면 5란 뜻이 되겠죠. 자, 이걸 연립해서 A, B를 정해주면 됩니다. 자, 얘네들이 더하면 2A가 되겠죠. 2A가 8이니까 A는 4가 되고요. 자, A가 4면 B는 얼마입니까? 당연히 1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와 B의 A와 B의 곱은 4, 1은 얼마?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4가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2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7번. 자, 역시 절대값 부등식이죠? 저거 일단 다시 한번 써봐야 되겠네. 절대값 x-1 작다 3-2의 절대값 x.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일단 보기 좋게 정리하기 위해서 얘를 넘겨볼게요. 넘기면 이 절대값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 x-1입니다. 자, 요 놈이 3보다 작다. 자, 절대값이 2개 이상 보이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구간 설정해서 문제를 풀라고 그랬단 말이지. 일단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값부터 먼저 찾아야 돼. 얘가 0이고 얘는 절대값 안이 0 되는 값이 1이죠. 그래서 1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구간을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1보다 클 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1보다 크다면 이것도 양수요, 이것도 양수니까 좌변이 3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죠. 마이너스 1이 여기로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4가 되겠네요. 이렇게 4가. 자, 그러면 결국은 x는 3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3분의 4가 1점 얼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x가 1보다 큰 구간에서니까 x는 1보다 크면서 3분의 4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0과 1 사이는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나오겠지. 0.5 생각하면 얘는 양수요, 얘는 음수죠.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2x가 되고요. 얘는 음수니까 반대로 나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놈이 3보다 작다. 자, 그러면 x라는 것은 2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0과 1 사이의 범위는 이미 2보다 작은 값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수가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왼쪽일 때 생각을 해볼게요. 0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요, 얘도 음수니까 좌변에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우변에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x는 크다가 되겠고 마이너스 2보다가 되죠. 자, 그러면 x는 결국은 몇보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놈 일대의 값과 요놈 일대의 값을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1일 때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0이 되니까 2는 3보다 작다.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0일 때는요. 여기 0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이 되니까 3보다 역시 작은 수예요.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바로 요놈에서부터 요놈에까지가 만족하는 범위가 되겠죠. 그죠? 자, 요런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요. 3분의 4보다 작다. 몇 번이죠?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번 21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18번. 3x-2y는 1과 그랬죠? 자,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2보다 큰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누구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y를 어떻게 해서든지 버려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위의 식에서 y에 관한 식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이걸 정리하면 2y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3x-1이 되겠고요. 자, 이것을 2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y는 2분의 3x-2분의 1이 되죠. 자, 요 놈을 바로 y에다가 뿅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간단히 한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요 식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라는 건 보고 바꾸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에서 2분의 3x를 뺐다? 자, 이건 무슨 뜻이죠? 마이너스 2분의 1x만 남는다.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다. 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놈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2가 부담스럽죠. 2 버려야 되죠. 2 버리게 되면요. 2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여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배 했으니까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2를 갖다가 각각 빼줘야 되겠죠. 여기서 2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x의 범위만 남습니다. 1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여기는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x의 범위만 구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곱한 게 이쪽으로 옵니다. 반대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곱하면 5가 되죠. 자, 여기는 요 부등호였으니까 요렇게 되겠고, 여기는 요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연습 문제들을 전부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1차를 넘어서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